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은 심리라는 인간적인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보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주가가 떨어지던 상승하던 결국 자신의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손실 그리고 수익 그 여부가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시장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챙겨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두 대 열어놓을 거고요. 전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전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시장이 다시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오늘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태혁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번 주에 3일 연속으로 양봉을 보이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에서 이제 저번 주 이제 월, 화, 수 쪽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왔고요.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만큼 3일 연속 올라왔던 부분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고, 조정 구간 자체는 이제 저점 구간인 이제 뭐 코스닥 기준으로 한 660포인트 부분까지는 조정 줬다가 다시 한번 더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더 많아지거나 이런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이슈 하나에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18일 정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했지만 다음 회의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나올지, 이런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이제 장 초반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서 코스피는 이제 오히려 하방 지지력을 좀 더 완성시킨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던 부분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아니면 이제 기술적 반등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리거나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이제 테마주로 형성된 이제 수혜주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너무 깊게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타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대응하면서 현금이 있으시다면 이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해서 좀 더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면 오히려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슬이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미국 증시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지와 국내 시장의 이제 뉴욕 증시 대비 상대적인 어떤 하락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와 중국의 2분기 국내 총 생산 지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국내외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7월 상반기에 이제 국내외 주식시장의 특징은 두 가지.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하 시사에 힘입어서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국내 증시 지수는 이제 국내 경제 부진에다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어떤 악재가 가세함에 따라서 이달 하반기도 이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달 하반기 주목 포인트는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어떤 강력한 유동 성장세 흐름이 지속될지의 여부인데요. 또 국내 주식시장의 뉴욕 증시 대비 상대 강도 흐름이 하락 추세가 이제 계속될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국내 펀더멘털이 우리나라도 정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 개별주 이외에는 또 올라가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들 추격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2분기 실적 다가오면서 지금 지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구간들 실적주 위주들로 해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실적주 위주로는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슈퍼스타 킹 종목 준비해 오셨죠. 관련주인지 잠시 뒤에 좀 저희 마지막 코너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의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셀리버리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거의 대부분 힘이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악몽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각계약진입니다. 독약 청청 오르는 한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셀리버리입니다.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기업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늘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항암식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영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독성 시험을 했는데 안정성을 입증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는 이 기업은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부침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고 왔는데요.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이 돼 있죠.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기업 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메가MD입니다. 노량진은 잠들지 않는 곳이죠. 내용 함께 보시죠. 이 기업은 메가스터디 자회사입니다. 성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기숙 학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열사 오늘 흡수합병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DMP라는 회사를 흡수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쏠립니다. 불필요한 자본들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새 나가는 자본들을 끊고 이런 기대감인 거죠. 주가 7% 상승 출발된 이후에 상승폭 빠르게 확대하면서 20%가량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잠시 뒤에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오로라입니다. 주가가 정말 오로라처럼 예쁘게 최근 들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완구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그런 회사일 텐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계속 들려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데 그 근거가 자체 IP라는 게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유후 그리고 신비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증가 추세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최근 들어서 연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로라까지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셀리버리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혁 전문가님, 일단 사실은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오늘 아주 간만에 뛰고 있는데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항암물질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제 공시가 뜨게 되면서 이제 크게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평소에 이런 이슈가 떠서 올라가면 올라갔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올해 3월 달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3월 달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큰 바람을 몰고 들어와서 크게 올랐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죠. 그런 탓에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간 3월 달 이후로는 미세먼지 관련주, 어떤 테마주에 의해서 수급이 뺏기면서 크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 좀 한두 달 전만 해도 바이오에 이제 대형 바이오 이제 제약사들의 이제 악재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투심도 너무 약해졌었고 그 탓에 크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보시면 좋으실 텐데 특히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 부근이 32,000원 부근 자체를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이제 오늘 이슈를 터뜨리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셀리버리 앞으로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당분간은 단기간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금 자체가 한계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부각되고 테마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개별 이슈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수급이 퍼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셀리버리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은 상태에서 이슈를 터뜨리고 상한가를 갖고 지금 이전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인 약 59,000원부터 82,000원 사이까지는 매물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기까지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아직 크게 올라선 부분은 아니지만 이 구간 자체를 이제 하단 부분 자체 그러니까 얼마 때냐면 5만 원대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6만 원 선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할 만큼의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신 거네요. 일단은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셀리버리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메가 MD는 어떤 관점일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예, 일단 메가임디는 메가스터디 계열사로 온라인 강의나 어떤 학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어떤 재무 구조가 썩 나쁘지는 않았던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가 반영이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17년도만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은 이제 증가를 했으나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제 회사의 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9년 1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이제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았을 때 뭐 좋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적자 회사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일 메가임디 측에서 자회사인 어떤 MDMP 합병 결정 소식에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20% 넘게 급등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좀 빠져서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요. 솔직히 그동안 어떠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못됐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간의 합병은 이 어떠한 내부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몇 년 만에 오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소식에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7일 결정일까지는 아직까지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적으로 3,000원을 돌파한다면 3,500원까지도 간다고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오늘 뭐 강하게 돌파하는 듯 보였으나 윗꼬리 때문에 이건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지겠고요. 일단 신규 매수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2,45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비중 10%만 챙겨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 아주 강한 탄력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선에서 그칠 것이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메가 MD까지 특징주 추가 전략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 전략 챙겨봐야겠죠?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